며칠이 흘렀다. 폭로 이후의 시간은 선영의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게 흘렀다. 아침이면 현관 앞 우편함에 낯선 전단지들이 쌓였고 낮이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걸려왔다. 지나가던 이웃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고 어느 카페에서조차 그녀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언론은 냉정했고 사람들은 성급했다. 작은 소문 하나가 증폭되며 집안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차의 연속이었다. 법정 문서의 폭사본, 은행 기록의 상세, 내역, 위조 여부를 가릴 전문가의 감정 결과까지 모든 것이 서늘한 증거로 쌓여갔다. 선영은 밤낮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잉크 자국, 서명 비교, 계좌로 흘러간 자금의 출처를 쫓는 일. 선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수동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자가 되었다. 태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무너져갔다. 회사에서는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거래처에서는 보증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다. 동료들의 시선은 비난으로 변했고 예전의 의리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그는 집에서조차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밤이면 잠들기 전에 자신이 만든 선택들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장면들은 끝없이 그를 괴롭혔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그 결심이 불러온 파괴의 크기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기를 원치 않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자들을 막고 싶었다. 그러나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 또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언론은 결정적 증거를 하나둘 공개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 송금 내역, 변호사 진술의 일부가 기사로 톱뉴스에 실렸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누군가는 선영을 응원했고 누군가는 사적 치부를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보냈다. 하지만 법정은 감정과 여론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절차는 냉정했고 증거의 무게가 곧 판단의 잣대가 될 터였다. 선영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 전략을 세웠다. 우선 친자 확인과 유언의 진위, 위조 가능성 여부를 법정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모 정황과 자금 흐름을 연결해 태수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법정은 결국 증거 앞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선영은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이제 전투는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한밤중 선영은 창가에 서서 달빛 아래 집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머릿속으로 뽑기를 했다. 아버지의 편지, 사진,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지연의 증언. 이 모든 조각이 법정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영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뿐 아니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다.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누군가의 무책임과 탐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끝을 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선영과 변호사는 법원으로 향했다. 재판정 문을 통과할 때마다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의 플래시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춘 그녀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정의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방청석에는 언론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고 변호인단과 검찰 측 그리고 피고와 원고 측 관계자들이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했고 판사는 서류 더미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진행했다.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 장소, 그곳에서 모든 관련자들의 운명이 가감될 터였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준비한 공모 정황을 차근차근 제시했다. 은행의 내부 거래 기록, 계좌 간의 규칙적 송금 패턴, 그리고 위조가 의심되는 유언장 초안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녹음 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었고 법정에서는 녹취의 일부가 재생되었다. 재생되는 소리 속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발언은 변명의 여지를 좁혔고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반응이 잇따랐다. 피고 측 변호인은 태수의 심경과 회사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을 시도했다. 송금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계약 처리의 일환이었다. 고의적인 범죄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과 송금 대상의 실체 없는 법인들을 근거로 공모의 고리를 연결했다. 법정은 숫자와 문서로 이야기를 엮어갔고 감정은 점점 설득력 있는 사실들로 대체되어 갔다. 지연의 등장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증언대에 올라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 유언을 준비하던 과정, 그리고 유언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던 자신의 행위를 차분히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정확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제 미래를 걱정하셨고 저에게 그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그의 문서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때로 선영에게는 아픔을 주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변호인단의 반격과 검찰의 반대 신문이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태수는 증인을 직접 대면했고 그의 눈빛은 갈수록 불안정해졌다. 검찰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은 계좌를 관리하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특정 시기에 송금이 태수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했다. 그 증언은 방청석에 충격을 안겼다. 태수는 더 이상 단순히 유혹에 굴복한 가해자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그의 행위에는 계산과 목적성이 짙게 배어 있었다. 언론은 재판의 이면을 파헤쳤다. 태수와 연루된 외부 인물들, 위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브로커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들의 이름이 기사로 연결되었다. 점점 재판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지역사회와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번져갔다. 각종 제보와 추가 증거가 검찰에 이어졌고 그 증거들은 새로운 수사선상으로 사람들을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선영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했다. 처음엔 복수의 불꽃이 전부였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녀는 보다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자들, 약자를 이용하는 권력 구조, 그리고 돈 앞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하면서 그녀의 목적은 확장되었다. 단순히 개인의 배신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응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재판의 밤, 법정 박폭도에는 피곤해 지친 얼굴들이 오갔다. 변호사들은 문서 검토를 멈추지 않았고 기자들은 다음날 톱뉴스를 위해 마지막 취재를 준비했다. 지연은 홀로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스스로의 선택이 불러온 파장 앞에서 그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국 몇 차례의 기일을 거쳐 재판은 종국으로 향해 갔다. 증거는 쌓였고 증언은 제자리를 찾았다. 남겨진 것은 판결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누구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법정에 모인 이들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직시했다.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비밀로 시작했지만 그 비밀은 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고 그 대가는 결국 누군가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것.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다. 법정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고 취재진의 카메라가 삼각대를 빼고 기세웠다. 선고를 기다리는 공기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선영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결의는 단지 개인적 폭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의지였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문장 하나하나가 공허한 방안을 울렸고 선영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판결문은 길었고 그 안에는 증거의 무게와 법적 판단이 차분하게 담겨 있었다. 법원은 일부 공모자들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위조 문서와 자금 유출에 개입한 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태수에게도 배임과 특정 경제범죄 관련 책임이 인정되어 일정한 형이 선고되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 때로는 박수와 같은 복잡한 감정의 소리가 섞였다. 선영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법은 모든 것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진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재산의 회복 여부와 민사적 배상은 별도의 절차로 남았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적어도 한 줄기의 구원과도 같았다. 재판 후 언론은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관련 기업과 개인들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몇 명은 위치를 잃었다. 지역사회는 분열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손을 들어 지지하거나 비난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선영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나자 선영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법적 절차로 인해 재산 일부는 보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 부정한 이익은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환수와 복구는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선영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어가며 은호와 몇몇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상의 틈을 메워갔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녀의 처벌은 무겁지 않았지만 사회적 낙인은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자발적으로 피해 복구와 사회적 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한 속죄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주변의 냉소와 경멸을 감내해야 했지만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태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과 명예, 가족의 신뢰, 그리고 법이 부과한 형벌은 그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사죄를 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파멸을 맞았고 그 파멸은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막이 거의 내릴 무렵 선영은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귀를 채웠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어쩐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흩어진 기억과 상처를 모아 하나씩 정리하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 속에는 분노뿐 아니라 삶을 재건하겠다는 결의, 그리고 고통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오래갈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책임을 묻고 때로는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할 것이다. 선영의 이야기는 개인적 복수의 서사에서 사회적 경고로 확장되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를 이 사건은 말해주었다. 그녀는 발자국을 남기며 바닷가를 걸었다. 발자국은 이내 물결에 의해 지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결의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